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자기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새로운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학 때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내 실력을 점점 향상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혹은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제 주변에서 대부분 보는 게 학생, 선생님, 학부모니까.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 저는 워낙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에 있는 것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보통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어요. 향상시키고 싶은 욕심.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달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작점이 여기라고 하면 시작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과정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되게 아니면 시간이 더디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눈으로 지금 당장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좀 조급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만약에 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영할 때 처음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물이 입에 들어오죠. 저도 이제 수영 4개월 차 하는데, 되게 처음에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수영장에 물 반은 한 내가 다 먹은 것 같고, 네, 그랬는데, 이게 그래도 적어도 조금씩 내가 향상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토가, 어제의 나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의다 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쌓아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원하는 목표에 다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경우의 수는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몽땅 다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게 고1과 중2에서의 차이점은 뭐냐? 단지 표기 방식의 차이점만 있어요. 수년하면은 NPR, 그 다음에 조합하면은 NCR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중학생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7개 중에 3개를 뽑았다 라고 하면은 6, 7, 6, 5, 3, 2, 1 이렇게 되죠. 그냥 이게 고등학교 방식으로 쓰면 7부터 3개까지만 분자에서는 하나씩 떨어지고 분모에서는 하나씩 올라가는 곱의 형식으로 쓸게 이게 그냥 조합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게 되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주는 문제 자체도 똑같아요. 이번에 중학교 2학년 분들한테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문제를 몇 개를 줬는데 다 잘해요. 다 정말 잘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에서는 먼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씩 가지고 가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 입니다. 경우의 수는 각각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그냥 경우의 수로 이렇게 퉁치는 건데 그럼 이게 일어나는 거랑 이게 일어나는 거랑 두 개를 더해야 될 경우가 합의 법칙이고요. 곱해야 될 경우가 곱의 법칙입니다. 근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중에서 동시에랑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걸로 이게 동시에라는 말 혹은 또는 그 다음에 그리고로 말로 연관을 짓게 되면은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왜냐면 합의 법칙인데도 동시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합의 법칙인데도 또는과 그리고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딱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하면 합의 법칙은 집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수영도를 그릴 수 있을 때 곱의 법칙입니다. 일단 집합은 중학생분들도 들을 수 있게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수영도는 뭐냐면 수영도는 영어로는 트리 네, 그래요. 진짜 틀이에요. 이건 나무인데, 나무가 이렇게 뻗어나갈 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지가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지는 꼭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뭉툭해가지고 나는 2개야 라고 해서 2개가 합쳐져서 사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가장 끝에 가지가 하나씩 남는 거, 이런 거를 수형도라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프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가게 될 거긴 한데, 근데 뭐 이 수형도는 여러분들이 중학생분들 혹은 초등학생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27을 소인수분해 한다. 3, 9, 3, 3. 네, 이것도 수형도예요. 이것도 수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A에서 B라는 지점을 걸쳐서 C로 가게 되는 최단거리의 수라고 얘기를 할 때, A에서 B를 걸쳐서 C로 가게 되는 거, 혹은 A에서 바로 C로 가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뭐 하나마다 이렇게 연관 지어서 걸리게 되는 거, 연관이 지어져 있는 것들이 수형도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곱의 법칙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직접적으로 한번 문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A 주사위에서는 소수의 눈이 나오고 B 주사위에서는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거는 소수의 눈, 그 다음에 4 이하의 눈, 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소수의 눈이 나오면서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4 이하의 눈이 같이 연관지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눈 같은 경우는 주사위에서는 2, 3, 5 3개고 1 아니에요. 1 소수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 이하의 눈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러면 소수의 눈 하나마다 1, 2, 3, 4, 그 다음에 소수의 눈 하나마다 1, 2, 3, 4, 그 다음에 소수의 눈 하나마다 좀 더 작게 그렸으면 좋겠네. 여기서 살짝 좀 줄일게요. 그 다음에 5 소수의 눈 하나마다 1, 2, 3, 4 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수형도요. 그래서 이렇게 수형도를 그릴 수 있으면 가장 앞에 나오게 되는 요 3개 각각마다 4개씩 똑같이 경우의 수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4. 물론 3은 소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고요. 4는 4 이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입니다. 이 제각각을 곱해서 12라는 걸로 하나씩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뭐 동시든 동시가 아니든 서로 연관을 지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러면 곱의 법칙입니다. 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합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합의 법칙은 집합인데 집합은 뭐냐면 그냥 중괄호로 어떤 것들을 갖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갖다가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는데 요 안에 들어가게 될 것들이 하나하나 명확한 것들을 묶어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집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지만 간단하게 지금 필요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합집합은 이거를 이렇게 U자로 이렇게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집합했을 때 합집합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결과물은 나오게 되는 거 중복되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이라는 집합과 2, 3, 4라는 집합을 교집합 이렇게 했을 때는 중복되는 거를 그것만 뽑아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합집합했을 때는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교집합했을 때는 중복되는 것만 네,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합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집합적인 모임. 예를 들면은 제각각의 경우를 갖다가 모두 다 합치는 거. 그러면 2가 나올 경우랑 3이 나오게 될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에서도 세워졌기 때문에 한 번만 세워져서 여기서 총 4번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그에 있는 각각의 집합에서 겹쳐지는 거는 이렇게 2와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 합집합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거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집합으로 전부 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뭐 더하기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할까? 집합으로 엄밀하게 표시는 안 할게요. 눈이 6이 되려면 1과 5가 더해지는 거. 두 개니까 딱 두 개만 더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와 4. 그 다음에 3과 3.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앞에 거가 4가 되고 뒤에 거가 2가 되고 앞에 거가 5가 되고 뒤에 거가 1이 되는 제각각의 경우가 왜 우리 함수가 나오니? 네, 제각각의 경우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이 9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좀 높은 거부터 할까? 6 더하기 3. 그 다음에 5 더하기 4. 4 더하기 5. 그 다음에 3 더하기 6. 네, 요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랑 얘는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들끼리 일어나게 될 경우의 수 5개 더하기 아래에 있는 것들끼리 일어나게 된 경우 4개를 더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데 사실 동시에라는 걸로 구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는 곱해법칙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5 곱하기 4 해가지고 9를 쓰게 되는 이런 되게 안쓰러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위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모두 다 써놓고 요 제각각을 그냥 단순하게 더해주는 건지 그 다음에 요 제각각을 서로 연관을 지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곱해법칙은 수영도, 지금 여기는 수영도고요. 곱해법칙은 수영도, 그 다음에 합해법칙은 집합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해법칙은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1의 배수, 13의 배수. 네, 11의 배수나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11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100에 가장 가까운 11의 배수는 99입니다. 근데 얘가 11 곱하기 9죠. 11 곱하기 1, 1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1 곱하기 9까지 요 100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총가 나올 경우는 총 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도 마찬가지로 13, 100에 제일 가까운 13의 배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구구단해야죠. 13 곱하기 9는 당연히 안 될 거고 8 하면은 8 하고 3, 8, 24에서 2가 겹치니까 안 되고 7 하면은 7, 2, 1이니까 9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91은 13 곱하기 7이니까 요거는 13 곱하기 1, 13 곱하기 2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100보다 작은 카드에 있겠네요. 그래서 13의 배수가 나올 경우는 총 7가지가 된다. 그러면 답은 11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더해서 16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번은 요거는 뭐가 다르냐면 이번에는 3의 배수나 5의 배수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99까지 가려면 3이 33개 있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올 경우는 총 33개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5도 해주면 5는 5 곱하기 22, 100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5의 배수가 나올 경우는 총 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의 답은 여기 33과 20을 딱 더해주면 53인데 요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3과 5의 공배수가 100의 밑에 100 이하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1과 13의 공배수가 100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에 없어요. 1과 여기 11과 13에서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3과 5에서 3의 배수도 되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공배수라고 배웠죠. 공배수가 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죠. 15의 배수. 15의 배수가 나올 경우. 15의 배수가 나올 경우는 여기 위에 33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20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해준 다음에 15의 배수가 나올 경우를 한번 빼주기만 하면 중복된 거를 쫙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1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15 곱하기 이것도 뭐 구분해야지. 15 곱하기 8은 안 되고 6은 90.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90이 나오니까 15 곱하기 6.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에서 나머지를 싹 지우고 빼기 6 이렇게 해주시면 53 빼기 6이 돼서 요거는 47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때요? 여기 있는 합의 법칙에 대한 기본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를 동시에라든가 혹은 뭐 또는이 나올 때만 합의 법칙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겹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잘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연결짓는 포인트는 집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제각각의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계수. 뭐 요거를 하면은 곱의 법칙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포인트가 수형도라고 얘기를 했죠. 수형도에서 여기 x의 개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항의 개수구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x라는 문자는 요렇게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b, c, d와 한 번씩 곱해집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y라는 문자도 마찬가지로 a, b, c, d 이렇게 곱해지고요. z라는 문자도 a, b, c, d 이렇게 곱해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x에 y나 x에 z가 곱해지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기 위에 있는 식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수형도네. 3개에 제각각 4개씩 붙어있네.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세주려면 곱의 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3개랑 4개 있으니까 총 12개 나오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200의 약수의 개수를 표현을 할 때는 200은 소인수분해 하면 20 곱하기 10 소인수분해니까 작은 숫자부터 하나하나씩 올려서 2 이거 언제예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숫자부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 5, 2, 5 2. 그런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들끼리만 쭉 연결을 하시면 소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2가 3개. 네, 저는 곱하기를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써요. 5가 2개.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의 입장에서와 5의 입장에서 판별을 했을 때 2는 0개, 1개, 2개, 3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5는 0개, 1개, 2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2를 1개 선택하고 5를 2개 선택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2를 1개, 5를 2개 선택한 숫자는 25 곱하기 2니까 50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는 50은 200의 약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200 뭐의 약수를 고를 때 여기에 소인수분해 한 요 제각각 것들 중에서 몇 개씩만 선택을 할래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3개, 3개 수용도를 제각각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전개도 수용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통일등 분해를 하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지수에 한 개씩 더한 거를 곱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한 개씩 더한 게 나오는 이유는 2의 0제곱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까지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0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뭐 중학교 때 무턱대고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셨을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풀어도 괜찮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에서 방법의 수입니다. 요거는 A부터 C를 가는 방법의 수. 어떻게든 C를 갈 거예요. 근데 A에서 C를 갈 때 A에서 B를 걸쳤다가 C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형도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A에서 아니다, 제각각 하자. A에서 B를 걸쳐서 C로 가게 되는 경우를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다이렉트로 C를 가게 되는 경우는 네, 여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A에서 B를 가게 되는 경우는 A에서 B를 갈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있죠.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B에서 C를 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제각각 위에 갔을 때 요 위에를 탔을 때 B에서 C를 가는 경우도 두 개, 아래를 탔을 때도 B에서 C를 가게 되는 경우도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각각을 수형도를 그려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수형도는 뭐다? 곱의 법칙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요 위의 경우와 밑의 경우가 두 개가 서로 겹치게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총 C로 가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는 거는 겹칠 거를 빼줄 게 없다. 즉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어때요? 네, 되게 쉽지 않나요?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엄청 쉬운 문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지점을 출발하여 다른 지점을 모두 한 번씩 지난 후 A 지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에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A에서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라고 A, P 여기서는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 밑에 있는 문제도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A로 오는 경우,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는 그런 경우만 있겠죠. 그 다음에 A,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 이거를 제각각 구해주면 A에서 B로 갈 때는 두 개, B에서 C로 갈 때도 두 개, C에서 A로 갈 때는 세 개, 기 때문에 12개.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갈 때는 3개, C에서 B로 갈 때는 2개, B에서 A로 갈 때도 2개이기 때문에 전부 곱하면 12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이거와 이거가 서로 겹치게 되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총 24, 12 더하기 12,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 문제가 수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각각 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위에 있는 경우와 밑에 있는 경우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몽땅 다 더해주는 합의 법칙을 쓸 수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이게 되게 기본적인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 순열과 조합 문제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법한 굉장히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순열과 조합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표기하게 되는 방법을 중학생 여러분 혹은 처음 보게 되는 분들도 알기 쉽게, 사실 되게 쉽습니다, 이거.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짜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